안녕하세요.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사연 튜브를 들으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 중에 포함된 한 명이 몇 년 전 제 옆에도 존재했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5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남다른 거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이 있죠. 그리고 5년 전 저는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여러 업종의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회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혹은 점심시간이 겹쳐버리면 다른 회사 직원분들도 제 회사 직원 못지않게 자주 만나는 일이 생기곤 했죠. 업무가 많았던 저는 새 프로젝트만 맡게 되면 혼자 야근한 적이 많았어요. 그 당시 저는 주로 회사 앞 백반집에서 저녁밥을 먹곤 했는데 거기서 저처럼 혼자 식사하는 한 남자분과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제 사연 속 주인공인 남편입니다. 남편은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옆 건물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서로 바빴던 터라 저녁 시간을 빌미로 저녁 식사 데이트를 주로 하면서 2년간 연애를 했네요. 그리고 제가 34살이던 해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홀어머니와 2명의 남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들끼리 있으면 분위기가 주로 서먹서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들은 가족들의 분위기는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남편네 집안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홀어머니를 중심으로 세 형제가 아주 똘똘 뭉쳤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쁘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남편에게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왜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거 아니라고 남편이 장남인 것도 조금 신경이 쓰였거든요. 또 첫째 며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시모를 처음 뵌 날 제 걱정은 다 무의미했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2년이 지나서야 인사드리러 와서 죄송해요. 제 여자친구 김소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소정이라고 해요. 아이고 반가워요. 내가 그간 소정씨 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녀석이 이제야 보여주네요. 어서 밥부터 먹어요. 처음 보는 저를 너무나 살갑게 대해주시는 시모와 형수님 하며 어색한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도련님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제 기분이 들떴습니다. 실은 저희 친정 집안은 무뚝뚝한 편들이라 그런지 말투가 항상 투박스러웠거든요. 그런 말투만 듣다가 사랑이 넘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나 부끄러우면서도 좋았습니다. 또 식사 후 시모는 제게 나는 딸 낳는 게 소원이었는데 결국 아들만 셋을 낳았지 뭐유. 그래서 이놈들이 언제야 커서 며느리들을 데려와 줄까 하고 매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내 나이 70이 다 돼서야 이제야 며느리를 다 보내요. 고마워요. 내가 정말 잘해줄게요. 라며 제 손을 끝없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모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공존했던 제 남편은 시모에게 지극정성이었는데 그 모습이 눈에 다 보일 정도였어요. 시모를 마치 어린애 다루듯이 이동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또 시모 옆에서 제잘제잘대며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나중에 물어보니 시모만 뵈러 가면 주로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런지 없던 말도 지어내서 하게 되고 그런다고 했죠. 왜 남편을 볼 때 제 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면 나중에 장인 장모한테 어떻게 할지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도 저렇게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한 번 더 반했고 그때는 마치 제 남편이 1등 신랑감처럼 보이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효자 남편은 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말은
그 당시 왜 떠오르지 않았는지 제가 콩깍지 신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제 남편도 변하더군요. 시모에 관해서 제게 원하는 것이 점점 많아졌죠. 하루는 시몬의 집에서 남편과 저 그리고 도련님 두 분이 같이 하는 식사 모임이 잡혔습니다. 그 모임은 시모가 갑자기 만둣국이 먹고 싶다고 해서 잡힌 모임이었고요. 평소에도 시모가 그날 먹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세 형제가 급하게 모이곤 했다는데 이제 저도 그 모임에 끼게 된 거였어요. 저도 몇 번은 군말 없이 참석했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점심 먹은 게 얹혀서 급체했는지 저녁 모임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시모와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 못하겠다고 하니 제게 글쎄 이러는 거 있죠?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만둣국인데 조금이라도 못 먹겠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아. 당신이라도 가서 먹고 와.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가능하면 약도 좀 사다 주고. 약은 우리 엄마 집에도 있어. 엄마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집에 소화제가 많거든. 애들도 다 모이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먼저 가서 약 먹고 쉬고 있어. 그러다가 같이 저녁 먹자. 그 정도로 괜찮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실은 오늘 우리 엄마가 첫째 며느리가 해준 만둣국이 먹고 싶다고 하셨거든. 뭐? 그럼 오늘 만둣국을 내가 만들기로 하고 약속이 잡혔던 거야? 그건 그렇지. 그런데 난 당신도 눈치챌 줄 알았어. 집에서 만들기 힘든 거야 배달시킨다고 해도 만둣국은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제 결혼한 지 반년이나 지났으면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음식 준비하고 우리 엄마 모실 때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5식구가 모여서 배달 음식만 먹어. 이전에는 그랬다 쳐도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음식은 당신이 좀 해야지.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내가 어머니께 음식 해드릴 수 있다고 치자. 그럼 그건 나랑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어머니 마음대로 메뉴랑 시간 통보하시고는 모이자고 하시는 건데 그럼 내가 그때마다 무조건 시간을 내야 하는 거야?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 삼형제는 항상 그래왔어. 우리 엄마 말은 법이나 마찬가지니까. 오늘 드시고 싶은 음식을 오늘 말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삼형제나 계속 그렇게 해. 거기에 나까지 끼우려고 하지 말고. 아니 한두 번이야. 나도 따르지. 지난주는 갑자기 화투가 치고 싶다면서 다 불러 모으시지 않나. 그 지난주는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집 가는 일정도 다 취소하고 다녀왔잖아. 그리고 요리는 어머니도 안 하시잖아. 심지어 내가 집에 처음 인사 간 날도 배달 음식으로 준비하신 것 같던데. 안 그래? 그거야. 우리 엄마가 삼형제 키우시느라 옛날부터 너무 고생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돈 벌고부터는 편하게 사 먹자고 한 게 습관이 돼서 그러신 거지. 됐고. 이번엔 이미 우리 엄마랑 약속했어. 급체야.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내 얼굴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좀 차려드리자. 이렇게 부탁할게. 난 만두국 끓여본 지도 오래됐고 어머니가 어떤 만두를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럼 어머니 만두 어디 거 더 좋아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직접 빚은 만두 좋아하셔. 만두를 사서 만두국 끓이면 그게 배달이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 평소에도 만두 좋아하셔서 손만두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신단 말이야. 뭐야? 그럼 나더러 지금 어머니 댁에 가서 만두도 빚고 만두국도 바로 끓이라는 거였어? 이게 무슨 황당한 궤변인가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삼형제와 이제는 며느리까지 수시로 집합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갑자기 시모가 먹고 싶다는 걸 바로 만들어야 한다니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모한테 음식 한번 해줄 수 있지 만두국이 뭐 대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시모 보통 깐깐하신 분이 아니랍니다. 제가 신혼집 집들이 때 시모와 도련님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입에 한 숟가락 넣기가 무섭게 음식 타박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어떤 말까지 나왔는지 아시나요? 예, 이거 아구찜이 왜 이렇게 짜니? 네? 어머니 짠 거 싫어하신다고 하셔서 간은 최대한 안 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니, 오히려 싱겁지 않으세요? 간장을 더 내올까요? 짜다고요? 저도 먹어볼게요. 짜긴 좀 짜네. 내가 우리 엄마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주의하지 그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최종으로 한번 먹어봐 달라고 했을 때도 당신 싱겁다고 했잖아. 오히려 당신이 양념 더 하라고 했던 거 내가 어머님 생각해서 안 한 거였고. 형수님, 아니에요. 제가 먹어도 짠걸요? 엄마,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으니까 아구찜은 드시지 마세요. 큰도련님, 도련님도 싱거우시니까 간장에 와사비 넣어서 왕창왕창 드시는 거 아니세요? 네? 아, 그래도 엄마가 짜다고 하시면 짠 거죠. 큰도련님 말에 씩 웃는 시모와 고개를 끄덕이는 제 남편과 작은 도련님을 보니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야 보이더군요. 남편이 자주 말했던 우리 엄마 말은 법이나 마찬가지니까 처럼 이 집안은 시모의 말 한마디가 삼형제 주관도 꺾어버릴 만큼 위력이 있었던 거죠. 삼형제가 나이 먹고도 왜 다들 결혼을 못했나 했더니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모는 제게 소정아, 너 요리학원 좀 다녀야겠다. 아이러다 우리 첫째 아들 굶겨 죽이거나 염전에 빠져서 건강 상하겠어. 라며 한 말씀 하셨죠. 그리고 제가 만둣국을 하러 갔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우선 남편에게 저녁에 시모 댁에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전화를 끊은 저는 뭔가 모를 독이 올랐는지 채기도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실 만둣국이야 제가 만들면 그만이긴 한데 그간 제 몇 번의 요리에서 단 한 번을 그냥 안 지나치시는 시모가 떠올라 그 당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시모는 번번이 본인의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제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 입맛에 따라 새 남자에게 평가받아 했는데 더 이상 그러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건 씩씩거리며 시댁에 도착했는데 좀 늦을 것 같다던 남편이 벌써 와 있었다는 거죠. 남편은 툭 하면 야근이어서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저 혼자 저녁 먹곤 하는데 시모와 약속이 있는 날은 칼같이 일찍 오더라고요. 그날은 절 도와주러 일찍 왔다곤 하는데 시모랑 대화하는 데 빠져서 주방으로 향하는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꼴보기 싫어 시모 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산책하고 오라며 밖으로 내보냈죠. 시모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 뒤쪽으로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당당하게 배달앱을 켜서 만둣국 5인분을 시켰습니다. 시모께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는데 그때는 대장 노릇하는 시모와 남편에게 여러 번 당했던 터라 시모 입맛이 진짜 까다로우신 건지 실험이라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음식 솜씨가 부족해서 타박받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싫으셨던 건지 확실하게 하고 싶었달까요? 시모가 도련님들이랑 약속했던 시간이 다가오고 저는 배달받은 음식들을 미리 냄비에 넣어둔 다음 다 같이 모였을 때 한 그릇씩 덜어냈죠. 그러자 어김없이 시모가 제일 먼저 만두 하나를 떠서 입에 넣더니 그래, 역시 만둣국은 손만두로 해야지. 그런데 소정이 얘가 손맛이 없어서 그런가 맛이 썩 좋지는 않구나. 하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시모의 음식 타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빚어 드셨던 손만두를 얘기하며 만두피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배달한 음식이 맛이 썩 좋지는 않다뇨. 그곳은 평소에 시모께서 극찬하시며 친구들이랑 모임할 때도 종종 가시던 만둣국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만둣국이어도 제 손이 타면 갑자기 맛이 없어지는 건가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모가 제게 괜히 트집을 잡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니, 집에서 해먹는 만둣국이랑 배달 만둣국 구분 못 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그럼 당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만두를 빚어서 만둣국을 내가 어떻게 해? 어머니도 본인이 직접 해보셨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뻔히 아실 텐데 눈치 못 채신 거면 어머니도 해본 적 없으신 거 아니야? 또 그 시간에 그런 음식을 요구하시면서 나보고 만들라고 하시는 건 나 골리는 거랑 다름없어. 그리고 봐봐. 내가 시킨데 어머니가 우리에게도 자주 말하고 종종 친구분들이랑 먹고 온다고 하는 거기서 시킨 거야. 그런데도 음식 타박하는 거 한번 보라고.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속여? 당신이 그러고도 며느리야? 나니까 이 정도인 줄 알아. 대체 당신 어머니랑 삼형제는 정도라는 게 없어. 당신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어머니랑 가서 살아. 왜 애꿎은 나랑 결혼해서 나까지 괴롭히는 건데? 당신 삼형제 너무 과해. 자식이 가정이 없으면 몰라도 이제 가정이 생겼으면 그 가정에 충실하게끔 도와줘야지. 언제까지 전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내실 건데? 이게 정상이야? 매주 가는 시댁인데 어쩌다 잡힌 친정 모임마저 시댁 가느라 못 간 게 한두 번이냐고. 나 이제는 2번 말 안 해. 선택은 당신이 해. 지금처럼 어머님이 부르면 바로 쪼르르 달려가던가 아니면 선 적당히 지키면서 당신 가정 지키던가.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 말씀대로 따를 거면 우리 다시 생각해. 그날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운 날이었어요. 서로 행복하기도 바쁜 신혼인데 시모의 부름에 쫓아다니느라 주말에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는 건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시모가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했죠. 남편과의 냉전 일주일째 남편은 제게 그동안 본인이 너무 자기 생각만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시댁에 가는 일을 줄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제 친정에도 자주 가기로 약속하고요. 사실 처음 약속할 때 그간 시모와 삼형제 사이의 정이 얼마나 끈끈한지 알았던 저기에 며칠 이러다 또 말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 모질게 끊어내기로요. 그런데 실제로 남편은 많은 부분에서 바뀌기 시작했죠. 제가 친정 부모님과 약속을 잡기 전에 본인이 먼저 나서서 약속을 잡더라고요. 또 그 당시 친정 어머니께서 한 달에 2번 정도 반찬을 해주셨는데 남편이 매번 빈손으로 받기 죄송하다며 용돈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출근해 있을 때 친정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 차 타고 오셔서 반찬만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감사하다고 전하는 게 다였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먼저 용돈 이야기를 꺼내니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이제야 사위 노릇을 하나보다 싶어서 친정 부모님 앞에서 제 면도 살았고요. 하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시모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시면 서운할 것 같아 조심스럽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때 시어머니께는 간혹 필요하신 걸 남편이 대신 구매해드리긴 했지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끔찍하게도 여기는 아들이 제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장모님만 용돈을 드린다고 하면 앞뒤 상황을 모를 경우는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여유가 된다면 똑같이 시모에게도 용돈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번에 거절하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찬도 해주시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간혹 사드리는 선물만 해도 충분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내심 찝찝하긴 했지만 남편이 확고하니 저도 알겠다고 하고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 후 저와 남편은 친정 어머니께 30만 원의 용돈을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용돈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저희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차 타고 오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음식 만들고 나서 하나하나 포장하시랴
장모님도 신경 쓰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잖아요. 그럼 차비가 아니라 재료값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에휴, 재료값이라니. 내가 내 자식이랑 사위 먹으라고 해주는 건데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아껴. 나는 아직 소정이 아빠도 일하고 있어서 괜찮어. 아이, 장모님, 제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장모님이 받아주셔야 소정이가 저를 더 이뻐해 주지 않겠어요? 아휴, 참, 자네도. 그래, 그럼 내가 둘 위해서 용돈 받을게. 대신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내가 금방 만들어서 가져다 줄 테니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모에게는 살가웠지만 장모님이랑은 아직 서먹한 지 애교가 없던 남편이었는데 용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 시모에게 대하듯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남편은 미리 준비한 꽃이 그려진 돈봉투에 용돈을 넣어 친정 어머니께 드렸던 건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심 뿌듯하고 남편이 이제야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시모 댁에 가는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오고 가는 큰 소리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죠. 그때 남편과 양가 부모님 뵙는 일정도 조율했었는데 시모와는 삼형제와 미리 시간을 맞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고 친정 어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반찬을 가지러 갈 때 뵙는 걸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과 다르게 남편과 저는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뭔가 마음이 여유로워졌는지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결혼하고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게 업무가 몰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뱃속에 있는 아이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도 유산기가 보이니까 최대한 일을 쉬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유산기가 심했을 때는 며칠간 연차를 몰아서 휴식을 취했다가 예정 날이 다가올 때쯤은 평생 직장을 잠시 포기하고 남편과 상의 후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일 받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아이도 정상적으로 뱃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바로 시모께서 툭 하면 저희 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시모가 아들 집에 오는 게 뭐가 문제되는 일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자체가 제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는 10시간 이상씩 잘 때였는데 신랑을 출근시켜 놓고 다시 잠을 청했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글쎄 시모가 침대에서 자는 절 빤히 내려다보는 겁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 뭘 놀라고 그러니. 내가 다 10년 감수했네. 아무 미동이 없길래 혹시 죽기라도 했나 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산책하러 걸어 나왔다가 둘러본 거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뭐?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한테 미리 허락이라도 받고 오라는 거냐? 임신한 며느리 챙겨주려고 왔더니 별. 그리고 비밀번호는 내가 내 아들한테 물어봤다. 너 자고 있을 거라고 벨 누르지 말고 번호 눌러서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 아니 허락이 아니라요. 어머니 오시면 제가 음식이라도 준비해 뒀을 텐데. 준비는 무슨? 왜 이번에도 네가 한 것처럼 배달 음식 깔아두게? 내가 지난번에 민철이한테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네. 참 눈치도 없는 남편이 지난번 제가 만둣국 배달한 걸 그대로 일렀나 봅니다. 저렇게 말씀하시고는 혀를 끌끌 차시더니 갑자기 제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을 안 나오셨는데 그때 저는 자는 절 빤히 보고 있던 시모 때문에 놀랐는지 배가 당겨서 움직이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시모는 혼자 이러쿵 저러쿵 혼잣말을 하시더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줬던 음식들을 꺼내서는 본인 밥만 한 끼 뚝딱 하고 나가시더군요. 이게 과연 절 보러 오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제게는 관심도 없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삭이 되어 고동이 힘들 때도 제 집에 오셔서는 남편과 제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만든 반찬에 밥만 올려놓는 정도였죠. 그래서 몇 번 남편과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싸움의 내용은 무한 반복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 없을 시간에 와주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지. 솔직히 말해도 돼? 솔직히 난 좀 별로야. 날 위해서 당신이 어머니 보고 와 계시라고 한 거면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드려줘. 뭐? 아니 왜? 어머니가 있으면 혼자 있을 때 말동무도 하고 좋지 않아? 오히려 눈치만 더 보이지. 누워서 편히 쉬고 싶은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말이야. 또 간혹 아무리 집에 있어도 제 서방 들어올 때는 깔끔하게 있어야 한다며 컨디션도 안 좋은 나한테 자꾸 당신 오기 전에 차려입고 있으라잖아. 더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괜찮겠지. 우리 어머니는 당신 생각해서 계속 와보시는 거라던데? 당신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없는 척을 하는 거야. 내가 싫다고 하잖아. 그리고 나는 입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해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어머니는 내 앞에서 이것저것 시켜서 얼마나 잘 드시는지. 어머니 왔다 가시면 그 쓰레기들 치우느라 내가 더 바빠. 그러니까 어머니란 당신 뜻은 알겠는데 오시지 말라고 전해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신기한 건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저를 그렇게 걱정하시던 시모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보통 손주가 생기면 아이가 보고 싶어서라도 자주 오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정반대였죠. 제가 남편에게 요즘 어머니는 자주 안 오시네? 아기 낳기 전에는 그렇게 매일같이 오시더니 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남편도 잘 모르겠다며 그냥 얼버무렸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하루가 멀다고 친정 어머니를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툭 하면 소정이가 아프다, 소정이가 외로워한다, 소정이가 산후 우울증이 걸린 것 같다 라면서 말입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제가 힘든 티를 잘 안 낸다는 걸 아셔서 제가 괜찮다고 해도 남편 연락만 받으면 일하시다가도 쏜살같이 달려오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실제로 몸이 안 좋다 한들 친정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은 딸이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임신 전에는 본인 엄마가 절 봐줬으니 출산 후에는 친정 어머니가 저를 챙겨주는 게 맞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하루는 제가 제 허락 없이 친정 어머니를 계속 부르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우리 엄마는 할 일이 없으신 줄 알아? 낮에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는 것도 힘들 텐데 왜 자꾸 내 핑계 대면서 연락을 드리는 건데? 매번 걱정하시면서 쫓아오시잖아. 장모님도 그 덕에 손녀 보고 그럼 좋지. 그리고 이 김에 어머니께 우리 미정이 좀 봐달라고 하는 건 어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당신 복지 가고 싶다며. 그럼 미정이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장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었더라고. 매달 30만 원씩 말이야. 이 정도면 아이 돌봐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뭐라고?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시는 반찬이며 그거 만드는 시간까지 값으로 따지면 30만 원보다도 더 나와. 또 그 30만 원은 애초에 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거 감사한 마음에 드린 거였잖아. 그리고 이건 당신이 먼저 나한테 말한 거였고. 그런데 그 값으로 애까지 맡아달라 하자고? 당신 양심이 없니? 아니, 딸 자식 애 봐주시는 건데 장모님 심성에는 공짜로 해달라고 해도 해주실 분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굳이 무슨 돈을 또 드린다고. 그냥 당신이 부탁드려봐. 당신이 못하겠음 나라도 연락드려보고. 당신 절대 그러지 마. 이 일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봐.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복직하게 되고 정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신 어머니가 딱 맞지 않아? 당신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시고 우리 엄마는 나가서 일하시잖아. 그럼 당신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당신 어머니께 용돈 챙겨드리자. 그럼 됐지? 그건 안 돼. 우리 엄마는 삼형제 키우시느라 충분히 힘들었는데
우리 애까지 맡기고 싶진 않아. 우리 엄마 힘들게 하는 거 싫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당신 출산하기 전까지 당신 책임져 줬잖아. 아, 이게 진짜 당신 속마음이구나. 그럼 우리 엄마는 나랑 동생 키우면서 뭐 안 힘드셨을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날 책임지게 뭘 책임져? 오히려 날 힘들게만 했지. 아, 그것도 혹시 내가 나중에 이런 말 못하게 어머니랑 짜고 그런 거야? 내가 출산하고 나면 복직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나중에 어머니한테 애 못 맡기게 하려고? 아니,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고. 미정이 보니까 애가 예민하던데 우리 엄마도 예민하신 성격이라 절대 안 돼. 뭐? 애가 예민하다고? 무슨 남의 집 자식 말하듯 하네. 아니, 그리고 내가 복직하게 된다면 우리 생활비도 꽤 될 텐데 그걸로 우리 미정이 돌봐줄 사람 구하면 되지. 꼭 우리 양가 어머니한테 맡겨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 왜 벌써부터 난리야. 그리고 지금 혹시나 우리 어머니한테 꼴랑 30만 원 주고 애 맡길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우리 엄마는 돈 한 푼 안 받고 매일같이 임신한 며느리 돌봐주러 오셨어. 그런데 30만 원씩이나 드리는데 본인 손녀 봐주는 게 어떻다고 당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아직 어린애를 남한테 어떻게 맡겨? 우리 미정이도 외할머니만 보면 좋다고 웃으니까 우리 미정이 생각해서도 장모님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건데. 도저히 이 남자랑 대화가 안 통하겠더군요. 무슨 논리인지도 모를 말들을 해대는데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용돈 드리는 걸 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작은 트집이라도 잡을까봐 제가 처음부터 두 분 다 드리자고 한 건데 역시나 그러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 복직이랑 아이를 맡기는 일에 관해 다투기도 여러 번. 결국 저는 복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를 남한테 맡기기도 뭐했고 그렇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는 어머니께 부탁드리기는 더 싫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증권회사 직원으로 외벌이로는 부족하지 않은 편이어서 복직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로 미루기로 했어요. 그런데 복직을 미룬다고 합의를 보자마자 남편은 제게 생활비 가지고 하나하나 트집을 잡더군요. 당신, 애기들 분유야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당신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서 분유도 이렇게 비싼 걸 사? 미정이 장이 예민해서 그래. 맞는 거 찾느라고 이것저것 먹여봤는데 지금 먹는 게 제일 몸에 맞더라고. 또 괜히 바꾸면 애가 힘들어할까봐 지금 먹는 걸로 먹이려고. 우리 엄마는 나나 삼형제 키울 때 다 모유 먹이며 키웠는데 당신은 애 분유로도 돈을 쓰네. 그리고 우리 식비 말이야. 장모님께서 반찬까지 해주시고 반찬값으로 장모님께 용돈도 따로 챙겨드리는데 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당신 혹시 이 돈으로 장모님 따로 더 챙겨드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복직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나 혼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잖아.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집사람이 이렇게 돈 펑펑 쓰는 거 보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지금 미정이가 먹는 분유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식비야. 당신네 어머니가 툭 하면 배달 음식 시켜달라고 연락하시니까 그거 대신 주문하느라 많이 나오는 거지. 당신도 뻔히 다 알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더 주니 많이 헛소리하는 거야. 또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갑자기 당신 급여는 왜 줄여서 넣어주는 건데? 당신 승진도 했겠다. 급여도 더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째 나한테 들어오는 건 100만 원이 넘게 줄 수가 있어? 승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후배들 밥 사줄 것도 많고 또 남 믿고 거래해주는 분들한테 대접도 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껴 쓰라고. 가계부도 좀 쓰고.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내가 복직 안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애한테 쓰는 돈 하나하나 트집 잡고 말이야. 복직하고 안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복직을 안 하기로 마음먹었고 돈은 한정적이니까 아끼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장모님께 드리는 돈 15만 원씩만 드리자. 나중에라도 아이 봐주시진 않을까 하고 많이 드렸던 건데 반찬 그거 얼마나 한다고. 30만 원은 과한 것 같아. 진짜 듣자 하니까 됐어.
너한테 받은 돈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 드릴 생각 없으니까 때려쳐. 그리고 당신네 어머니는 손주 노래 부르시더니 미정이 낳고 나서 제대로 안아주신 적은 있어? 지난번에 내가 급하게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잠깐만 미정이 좀 봐달라고 했더니 본인은 이제 애들 못 본다면서 단번에 거절하신 게 바로 당신 어머니야. 아, 우리 엄마는 힘든 일 못 하신다니까?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고 도는 남편과의 대화에 저도 이제는 지치더군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건지 시모 대변인이랑 결혼한 건지 의심까지 들고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 출산 후 제 몸도 덜 풀렸고 아이도 너무 어려서 이혼을 실행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이런 제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줄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모가 삼형제를 불러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하고 저는 제외됐었지만 요즘 남편의 행동이 영 미심쩍어 저도 몰래 가보기로 했어요. 친정 엄마한테 부탁해 미정이를 맡기고 저는 시모 댁으로 향했죠. 그때가 초여름이었는데 문을 열어두면 선선한 바람이 들어 딱 좋을 때였어요. 시모 댁에 도착 후 현관을 보니 그날 메뉴는 삼겹살이었는지 모기장 하나만 쳐놓고 문이 열려있더군요. 그리고 시모를 부르려는 순간 신이 난 시모와 삼형제의 목소리가 들려 저는 옆으로 숨어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었습니다. 우와, 엄마, 그 옷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아, 네 형수가 입고 있던 옷. 안 그래도 내가 이 옷이 계속 탐났는데 네 형네 집에 갔을 때 사진 찍어서 네 형 보여줬더니 바로 사주더구나. 네 형수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리지? 에이, 그걸 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좋겠네요. 형이 이번에 용돈 더 올려드렸다면서요? 그럼 난 우리 첫째 아들 덕에 얼마나 호강하며 지낸다고. 미정이 태어나고부터는 부모가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일 줄 몰랐다면서 나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아, 글쎄 15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있지 뭐니. 엄마도 당연한 걸 뭘 그리 자랑하고 그러세요. 원래 소정이가 복직했으면 더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복직을 안 하는 바람에 그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게 말이다. 아니, 네 처도 그래. 꾸준히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애 봐달라고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부탁이라고 그러니? 애 엄마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애는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이 힘들면 장모님께 부탁하고 그러겠죠 뭐.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엄마한테는 부탁 못하게 하려고 임신했을 때 가서 보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핑곗거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함부로 미정이 않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나 애가 할머니 잘 따르고 그러면 소정이가 혹시나 엄마한테 애 맡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래서 나도 조심하고 있잖니. 그런데 네 처 성격이면 본인 엄마한테도 용돈 더 드리라고 할 텐데 그럼 내 용돈 깎이는 거 아니니? 에이,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지금처럼 제 옆에 계셔주는 걸로도 그 용돈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데 깎이긴 왜 깎여요. 그리고 애들은 원래 친정 어머니가 봐주는 거라고 어머니가 늘 그러셨잖아요. 장모님은 당연한 일 하는 건데 용돈을 더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죠.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아이고 뭐고 이건 유오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기장 밖에서 이민철! 이라고 남편 이름을 크게 불렀고 제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드디어 모기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마주치자마자 남편의 뺨을 때렸죠. 야, 너 그동안 네 엄마한테는 그렇게 돈을 퍼주고 있었으면서 우리 딸 분유 비싼 거 먹는다고 그 난리를 친 거야? 그리고 니네 엄마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다달이 150만 원씩 받는데 우리 엄마는 애를 봐줘야 30만 원이고 안 봐주면 15만 원이야? 하다 이젠 돈 가지고 너네 엄마 챙기느라 유세야? 또 어머니, 애는 당연히 친정에서 봐줘야 한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인데요? 이 자식한테 듣기로 삼형제는 어머니보다 할머니랑 산 시간이 더 많다고 하던걸요? 그게
내가 장남인데 우리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건 당신도 신경 꺼. 나도 장녀야. 그리고 그놈의 우리 엄마란 소리 좀 그만해. 당신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니? 그 나이 먹고도 아직 엄마 거리는 것도 꼴 보기 싫었는데 당신 엄마만 엄마야? 당신이나 아들 뒤에 숨어서 득보려는 당신 엄마, 그리고 아직도 철부진 당신 동생들까지 더는 마주치기 싫으니까 이혼해. 이혼이라니? 아니,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남편이 제 엄마 용돈 좀 줬다고 이혼하자고 하니? 어머니도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본인 아들들이 다 똑똑한 줄 아시죠? 나이 40 먹도록 툭 하면 우리 엄마 하면서 마마보이처럼 구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들들이 컸으면 따로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게 하셔야죠. 품안의 자식이라고 언제까지 툭 하면 집합시켜서 도련님들 연애도 못하게 막아요? 전에 듣자 하니 이건 제 생각인데 도련님들 여자친구도 어머니가 자꾸 부르는 게 싫어서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다들 도망갔을걸요? 저는 속아서 결혼한 거고요. 세상에 어쩜 손녀 보기 싫어서 한 번 안아주지도 않는 게 할머니인가요? 어머니는 엄마로서도 할머니로서도 자격 박탈감이네요. 어차피 손녀 안아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보기 싫어하셨는데 이제 첫째 며느리랑 손녀 없는 걸로 치시고 아들 끼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웃기시네. 넌 네가 맨날 말하는 우리 엄마 없으면 안 되겠지. 넌 니네 엄마랑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 이렇게 말하고 저는 시모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맨발로 저를 쫓아나왔지만 저는 무시하고 택시를 탔고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결혼 전 시모를 모시는 남편을 보고 제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뿔, 그렇게 생각한 제 자신이 오히려 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 어머니의 사랑과 노력을 30만 원쯤으로만 생각하는 남편과는 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의 확고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그간 장모님께 본인이 소홀했다며 3천만 원을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 어머니가 모시던 차가 오래되어 폐차했었는데 차를 한 대 뽑아드리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만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신 게 있으니까 시원하게 차를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이혼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차를 받았으면 됐지 이혼을 계속해야 하냐고 뻑뻑 우기길래 숨만 쉬는 너네 우리 엄마는 달에 150만 원씩 받았는데 그간 우리 엄마가 결혼 생활 2년 넘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차값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당신 같은 마마보이랑은 더 살 생각 없으니까 꺼져. 라고 해버렸죠. 그렇게 이혼하고 얼마 후 남편 회사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 전 남편은 사람 구실도 못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실력도 변변치 않은 제 전 남편에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거래처 사장님들을 소개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사위 기죽으면 안 된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도와주셨게요. 그런데 저와 이혼하고 나니 참고 참으셨던 저희 부모님도 제 이혼과 동시에 발톱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본인이 뿌린 그대로 돌려받은 전 남편은 실적에도 큰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본인 수입이 줄자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적었는지 어머니랑도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시모한테도 연락이 와 구구절절 사연을 말하며 본인의 아들과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며 애원하셨거든요.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걸 어쩌겠어요? 아이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연락이 오곤 있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가장으로서 제 가정 살림을 윤택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아내를 쪼오고 아이에게 좋은 거 못 먹이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본인 엄마한테는 몇 배씩 턱턱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남자와는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정답이고요. 게다가
제 친정 부모님의 사랑과 고생을 당연시 여기는 배은망덕한 남자라면 더더욱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죠. 밤늦게 사연을 적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마마보이에게서 벗어나 친정 부모님과 제 아이랑 행복하게 지내니까 몸도 많이 회복하고 남편이 있을 때보다 되려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제 딸아이도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겠죠. 아이가 하루하루 크다 보니 나중에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사연투부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 고민을 같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